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4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정말 그 형사법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례, 뭘까요? 3대장. 네, 착오죠, 착오. 첫 번째는 착오에 관한 이론. 그다음 두 번째는 주관적 정당화에서 요구와 관련된 우리 저기 우연방해 사례. 그다음 세 번째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오상방해에 관한 문제. 이거거든요. 이 3대장 중에 오늘 2대장이 들어가 있어요. 주관적 정당화에서의 요구, 그다음에 착오. 위전착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떡밥으로 던져놨어요. 사실 이 사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 부분에서는 착오가 문제되는 것이죠. 즉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문제되는 사례고, 그 다음에 위법성 부분에서는 위법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주관적 정당화에서 행위 반가치 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객관적 전제 사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정당화 사정, 여기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요구가 문제돼요. 즉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객관적 정당화 상은 존재하는데 행위 반가치를 제거할 만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예요. 결여된 경우. 따라서 우연방해가 문제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네. 결과반가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행위반가치 부분에 어떤 주관적 동등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우연방해가 문제되는 사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자, 갑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듯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새벽에 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 고의로, 갑은 A에 대한 상해 고의로 이렇게 상해로 컵을 던졌다는 거죠. 이건 남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알고 보니까 A한테 안 맞고 A가 아니었던 거예요. B였어요. B고 이건 누구나 강도였어요. 칼든 강도. 즉 갑을 죽이려고 하는 칼든 강도였던 거예요. 그죠? 이런 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서 상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A를 어떻게 보면은 그 B를 A로 잘못 본 거죠. A가 들어온 게 아니라 B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B를 A로 잘못 본 거예요. 뭐죠?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해당되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어떻게 되죠? 우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죠. 따라서 B에 대한 뭐죠? B에 대한 상해 기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요건적 단계에서는 B에 대한 상해 기술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죠?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갑의 집으로 들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강도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 정당 방위 아닌가요? 그죠? 내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당 방위에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즉 객관적 정당한 사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위법성을 볼 때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가 있는데, 이 결과 반가치는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정당한 사정이 있었잖아요. 이 객관적 정당한 사정, 정당방위 상황이죠. 정당방위 상황이잖아요.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킬 수 있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 이건 어쨌다는 거예요. 이건 어쨌다는 거예요. 주관적 정당. 이 사람은 남편 A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런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어떤 강도를 제압하고자 하는 정당 방위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거죠. 즉 결과 반가치는 상쇄되는데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약간 불능미수하고 유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결과 반가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행위 반가치는 있어. 이게 뭐죠? 불능미수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과 판례 입장은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상해지의 불능미수.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쟁점,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 사례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 그쵸? 구체적 부합사를 따를 경우 갑의 행위는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떠야 되겠네요. 양재는 상경관계에 있다 틀렸죠.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B에 대한 상해미수죠. B에 대한 상해미수. 그럼 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맞아요. 우연방위 사례죠. 우연방위. 이러한 때는 행위방 가치는 존재하지만 그렇죠? 결과방 가치 상쇄되죠.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 여기에 따를 경우 갑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 맞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맞아요. 3번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 맞습니다. 사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불류하다? 정당화 요소가 불류하다 하면 기수범이 성립해야죠. 갑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소. 근데 판례가 과연 그런가요? 판례는 불능미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수를 취하고 있어요. 판례는. 이건 3번은 아니다. 그 다음 4번 위사례는 오상방이 아니죠. 오상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사정에 대한 얘기예요.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결여된 경우예요. 위전차.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 3번 판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우연 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번 여러분들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판례의 입장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우연 방위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문제 이게 섞여 있다. 아시겠죠? 위전착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떡밥만 더 주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